이제 한국인들은 없어도 됩니다. 우리 싫다는 한국인은 필요 없어요. 중국인 손님들 열심히 받으면 됩니다. 앞으로 한국인 손님은 절대 받지 맙시다. 여기 태국 방콕의 식당 사장들이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잠깐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본 내용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올라온 사연을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방콕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라차입니다. 얼마 전에 제 식당 앞에 한국인 출입 금지라는 팻말을 내걸게 되었습니다. 사실 요즘 태국에 반한 감정이 불고 있거든요. 바로 한국인들을 배척하고 한국 여행도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한국인들이 우리 태국 사람들을 차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한국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다거나 태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겪었다며 하소연을 했죠.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듣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한국인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인 손님들이 제 식당에 찾아와도 달갑지 않더라고요. 같은 상권에 있는 사장들끼리 얘기해본 결과 한국인 관광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더군요. 대신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인 없이 태국인과 중국인 관광객들로 충분히 식당을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죠. 결국 저희는 몇 번의 회의 끝에 한국인들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서로 얘기하다 보니 반한 감정이 점점 커지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저희 태국인들을 거부한 한국인들에 대한 복수심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단합해서 한국인 출입 금지라는 팻말을 내걸고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2주 동안은 모든 게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팻말을 내건 이후에도 식당은 여전히 북적거렸거든요. 오히려 한국인을 받지 않는다고 애국 식당이라는 소문이 나게 되면서 태국 손님들이 줄을 서서 식사를 하러 왔어요. 장사가 잘 되다 보니 너무 좋았고 모든 게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예상대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태국을 대거 방문하게 되면서 평소보다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손님들은 매일 줄을 서서 식사를 하러 왔고 한국인 손님 없이도 수입이 증가하니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인 손님들이 더 많이 몰려오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어느 날은 식당의 젊은 여자 종업원 중 한 명이 중국인 손님에게 성희롱을 당해 그만두겠다고 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직원은 손님이 자신을 마치 유흥업소의 여성처럼 대했다며 더 이상 중국인 손님들을 상대하고 싶지 않다고 했거든요.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저라도 당장 그 중국인을 내쫓았을 텐데 여직원도 당황해서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중국인 손님들이 태국어를 못하다 보니 직원들이 영어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직원들에게 중국어는 할 줄 모르냐며 무례하게 대하고 짜증을 냈습니다. 한국인 손님들은 영어가 안 되면 번역기를 사용해서라도 소통하려고 했는데 중국인들은 본인들이 무슨 대단한 사람들이라도 된 것 마냥 직원들을 하인 부리듯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다르게 식당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엄청 늘어나서 골치가 아팠습니다. 중국인 손님들은 음식을 대량으로 주문한 뒤 식탁과 의자 곳곳에 묻히면서 지저분하게 먹었고 특히 무료로 제공되는 음식들을 무분별하게 가져가서 다 먹지도 않고 남기며 엄청난 음식물 쓰레기를 발생시켰습니다. 남기면 벌금이라는 공지도 붙여놨지만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남겨야 예의라면서 젓가락질도 몇 번 하지 않고 음식을 잔뜩 남기곤 했습니다. 더군다나 남긴 음식물에 각종 이물질을 섞어놔서 쓰레기를 분리하는 일까지 생기다 보니 직원들의 불만이 나날이 늘어갔죠. 또한 그들은 식사 도중 큰 소리로 떠들거나 소란을 피우며 다른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주었고 손님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겨서 말리는 일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외국인 손님들은 호기심에 들어왔다가 발길을 돌렸고 저희 식당에는 온통 중국인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화장실이었습니다. 중국인 손님들이 식당 화장실을 사용할 때마다 청결 상태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변기에 오물을 묻히는 건 기본이었고 바닥과 벽에도 묻혀놓았죠. 그들이 사용하고 난 뒤에는 청소를 할 수밖에 없었고 매번 그 뒤처리를 하는 것도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중국인 손님들이 찾아올 때마다 그들을 상대하는데 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만두겠다는 직원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저는 직원들을 위로하며 최대한 그들의 불만을 달래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 역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죠. 식당 운영이 이렇게까지 어려워질 줄은 몰랐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한국인 관광객들은 예의 바르고 식당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는 당연하게 느껴졌던 것들이 이제는 그리워질 정도였죠. 왜 한국인을 거부하고 중국인을 환영했을까 후회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몰려들던 중국인 손님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관광객들은 한 번 갔던 식당을 여러 번 찾지 않으니 식당을 운영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현지 태국인 손님들마저 서서히 발길을 끊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한국인 출입 금지라는 결정에 동의하며 찾아왔던 태국인들도 시간이 지나자 점점 식당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애국 식당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해도 매번 소란스럽고 불편한 중국인들 틈에서 식사하기를 꺼리는 손님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한 번은 오랫동안 제 식당을 찾아주던 단골 손님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너무 시끄럽고 불편해요. 가족들과 조용히 식사하고 싶었는데 중국인 손님들 때문에 도저히 식사를 즐길 수가 없네요. 당분간은 다른 곳을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로 당황했습니다. 이제는 현지 손님들까지 잃고 있었으니까요. 그 무렵 한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은 완전히 끊겼고 한국인들이 오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다른 외국인 관광객들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손님들이 팻말을 보고 꺼려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인을 배제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들도 언제든 환영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팻말을 붙인 후에 2주가 지나자 식당은 더 이상 북적이지 않았습니다. 몇몇 중국인 관광객들만이 찾아오고 그나마도 예전처럼 많지 않았습니다. 3주째부터 매출은 급속도로 줄어들었고 식당 안은 텅 빈 날이 많아졌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의 무례한 행동 때문에 직원들은 하나둘씩 일을 그만두기 시작했고 현지인들까지 식당을 외면하면서 저는 막막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머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뒤 혼자서 식당에 남아 매출 장부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첫 2주간은 수입이 늘어나는 것 같더니 한 달이 되어 정리해보자 전달 매출의 반토막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인 출입을 금지시킨 지 불과 한 달 만에 피눈물을 흘리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맞는 선택이었나?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결정했을 땐 모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한국인들이 오지 않아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몰려들 것이고 태국인 손님들도 계속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내가 잘못 생각한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휩쓸려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싶었죠. 한국인 손님들은 그저 조용히 음식을 즐기고 가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에게 무례한 짓을 한 게 아닐까? 그리고 그 대가를 이제 와서 톡톡히 치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쉽게 결정을 번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인 출입 금지라는 선언을 내걸고 난 후 그것을 철회하는 건 의리의 문제처럼 느껴졌습니다. 같은 상권에 있는 사장들끼리도 뜻을 합해서 내린 결정이니깐요. 주변에서 나를 애국적이라고 칭찬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도 두려웠습니다. 더 이상 제 선택을 쉽게 바꿀 수 없다는 압박감이 저를 괴롭히고 있었죠. 그렇다고 해서 다시 한국인 손님들을 받는다고 해도 문제가 단번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한국인 출입 금지라는 팻말이 널리 알려졌고 한국인들 사이에서 제 식당은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소문이 나버렸을 테니깐요. 이제 와서 그 팻말을 내린다고 해도 손님들이 다시 돌아올 리 없을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대로 가면 식당 문을 닫아야 할 상황까지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출이 바닥을 치고 있었고 남아있는 직원들마저도 언제 그만둘지 몰랐습니다. 아무리 애국적인 결정이었어도 결국 현실적으로 돈을 벌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오랫동안 제 단골이었던 김 사장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방콕에서 작은 사업을 하는 한국인으로 제가 처음 식당을 열었을 때부터 자주 찾아와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한국인 출입을 금지한 후에도 찾아와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지만 저는 끝내 그에게 속내를 털어놓지 않았고 식당에 들여보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보여준 배려와 걱정을 생각하면 제가 한 행동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김 사장에게 연락하여 약속을 잡았고 저는 그를 만나서 솔직하게 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한국인 손님을 받지 않기로 한 이유, 그로 인해 겪고 있는 어려움, 그리고 이제는 결정을 번복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실행에 옮기기 전에 저는 왜 한국인들과 그렇게 멀어졌는지, 그리고 왜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김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김 사장님, 솔직히 궁금한 게 있어요. 왜 한국은 태국인 관광객들의 입국을 거부하면서 차별하는 겁니까? 그게 제가 한국인들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김 사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이유가 아닙니다. 사실 한국에서 태국인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는 대부분 불법 체류 문제 때문입니다. 한국에는 이미 많은 태국인들이 불법 체류자로 남아있거든요.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 있는 불법 체류 태국인의 비율이 거의 80%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그저 한국이 우리 태국인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소문만 듣고 믿어버린 것이죠. 김 사장은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 하거나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 비자를 초과 체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태국인 입국을 더 엄격히 다루게 된 것이죠. 이건 단순한 차별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은 불법 체류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고 태국인들이 그 문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죠. 저는 그제서야 그동안 한국인들에 대해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주변에서 들은 소문과 편견에 너무 쉽게 휘둘렸고 그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저는 김 사장에게 그동안 한국인에 대한 오해가 있었음을 설명했고 김 사장은 저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로잡는 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한국인들이 당신의 진심을 안다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김 사장의 말은 제 마음을 깊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더 명확해졌습니다. 단순히 한국인 출입 금지 팻말을 내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었죠. 저의 진심이 담긴 사과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잘못을 바로잡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은 그동안 주변에서 칭찬을 받았던 한국인 출입 금지 팻말을 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저를 괴롭히던 문제를 마침내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팻말을 내리는 순간 후련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저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반응이 걱정되었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팻말을 내린 후에는 바로 온라인 사과문을 작성했습니다. 여행 커뮤니티와 리뷰 사이트에 사과문을 올렸는데 사과문에는 그동안의 잘못을 인정하고 한국인 손님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막상 사과문을 올리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식당을 한국인 관광객들이 더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메뉴판을 영어와 한국어로 새롭게 제작했고 직원들에게도 한국인 손님들을 맞이하는 태도를 강조하며 교육했습니다. 직원들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김 사장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 사과문을 한국인 커뮤니티에 공유해달라고 부탁했고 김 사장은 흔쾌히 도와주었습니다. 덕분에 사과문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준비를 마친 뒤 저는 한국인 손님들이 다시 식당을 찾아주길 간절히 바라며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과문을 올리고 난 며칠 동안 저는 매일같이 불안함 속에서 지냈습니다. 온라인에 올라온 사과문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되었고 식당에 들어오는 손님들을 볼 때마다 혹시 한국인 손님이 아닐까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한국인 손님들은 여전히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마음속에서 조바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없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현지인들 사이에서는 제가 한국인 출입 금지 팻말을 내린 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제가 애국적인 선택을 번복했다고 하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몇몇 현지 손님들은 이제 여기도 변했군요. 다시는 오지 않겠습니다 라며 식당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비난과 식당을 떠나는 모습을 보니 제 선택이 정말 옳은 것인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만약 한국인 손님들이 다시 오지 않는다면, 현지인들마저 모두 떠나버린다면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식당 운영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팻말을 내리고 사과문을 올린 후에도 그 결정이 과연 식당을 살릴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김 사장은 진심이 통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조언해 주었지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모든 게 잘못되면 어쩌지? 엄청난 걱정이 저를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저는 점점 더 불안감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과문을 올린 지 2주가 지났을 때쯤이었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면서 익숙하지 않은 언어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2명의 한국인 손님이 식당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한국인 손님들이 제 사과를 받아들이고 식당을 찾아준 것입니다. 저는 너무 반가워서 인사를 건네면서도 최대한 침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잡았고 메뉴판을 보며 음식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어가 쓰인 메뉴판을 보며 신기해했고 저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음식이 준비되어 그들에게 서빙되었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제 사과문을 보고 오신 건가요? 그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장님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한번 와보고 싶었죠. 음식도 기대하고 있어요. 그들의 따뜻한 반응에 저는 더할 나위 없이 기뻤습니다. 제 진심이 통했고 그들이 다시 제 식당을 찾아주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조금씩 더 많은 한국인 손님들이 식당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음식에 만족했고 몇몇 손님들은 인터넷에 제 식당에 대한 긍정적인 후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후기가 다시 다른 한국인 손님들을 끌어들이는 계기가 되었고 식당은 점차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손님들이 늘어날수록 자연스럽게 중국인 손님들의 비중까지 줄어들게 되었어요. 저는 그동안의 불안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식당이 점점 회복되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 식당이 한국인 손님들을 다시 맞이하면서 점차 회복되자 주변의 다른 식당 사장님들도 하나둘씩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저와 마찬가지로 한때 한국인 출입 금지 팻말을 내걸었던 분들이었습니다. 한 사장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라차 씨 식당이 다시 잘 되기 시작한 걸 보면서 우리도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다시 한국인 손님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는지 궁금하군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많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진심으로 사과하고 손님들을 다시 맞이할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손님들은 우리의 진심을 알아줄 거예요. 주변 식당 사장님들은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한국인 손님들이 줄어들면서 큰 타격을 입고 있었고 이제는 그 결정을 되돌릴 때가 되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가 했던 것처럼 온라인 사과문을 작성하고 식당 운영 방식을 개선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곧 결단을 내렸습니다. 며칠 후 다른 식당들에서도 한국인 손님들을 다시 맞이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저처럼 온라인에 사과문을 올리고 식당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한국인 손님들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지역 전체가 점차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휘둘려 한국인 손님들을 배제하는 잘못된 결정을 내렸지만 그로 인해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을 수 있었던 용기였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보다 그 결정을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가장 크게 깨달은 점은 손님들과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였습니다. 손님들은 제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줄 때 다시 마음을 열어줬습니다. 손님들을 차별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환영하고 존중하는 것이 성공적인 식당 운영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몸소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절대 편견이나 소문에 흔들리지 않고 모든 손님을 따뜻하게 맞이할 것입니다. 물론 무례한 손님들에게는 나름대로 조치하면서 직원들도 잘 이끌어야겠죠. 아무쪼록 다시는 비슷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김 사장의 교훈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손님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진심을 다하는 경영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잘 보셨나요? 방콕의 한 식당 사장님께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용기 내어 한국인 손님들을 다시 맞이한 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상 방콕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라차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며 영상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